안녕하십니까, 박진철입니다. 확률 낚시, 릴지 낚시의 모든 것, 오늘 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함께 이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 제3장 릴지 낚시 기법에 대해서 들어갔었죠. 그 속제목 첫 번째로 알 수 없는 포인트에서의 수심 파악법, 그리고 복잡한 바닥을 하고 있는 곳에서의 수심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심 파악을 했다면 이번에는 현장 상황에 따른 채비의 선택법, 파악이 됐다면 채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반유동 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반유동 채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걸로 생각됩니다. 자, 현장 상황에 따른 채비의 선택, 그 첫 번째 현장 상황은 바로 수심입니다. 수심에 따른 채비의 선택. 자, 어떻게 보면 갯바위 릴지 낚시 반유동 채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수심은 채비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시를 하지만 사실 정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10m 수심에서 1호 반유동 채비를 하는가 하면 같은 10m인데도 비치 하나면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낚시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다시 말해서 그 수심에 따른 채비 선택의 기준만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심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낚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약 5, 6m권, 자, 6, 8m권, 10에서 12m권, 15m권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요. 5, 6m권 정도면 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했었죠. 긴가민가 기준을 모아다, 기준을 정하기 힘들다 싶을 때는 수심의 숫자 5에서 6m 같으면 5에서 6m라면 숫자와 같이 오비, 자, 6에서 8m라면 065나 085, 10에서 12m 수심이 나온다면 1호 전후, 자, 15m 수심이라면 1.5호, 잘 모를 때는, 선택이 모호할 때는 바로 수심의 숫자와 지혜 숫자를 같이 하는 것이 반유동 채비에서는 거의 80% 이상 맞아 들어가는 채비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심과 같은 호수에 같은 숫자의 호수, 유사한 숫자의 호수를 잡으면 80%가 맞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는데 바다의 상황, 이 현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80%가 8%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바로 외부 환경, 바람, 파도 등의 외부 환경에 따른 채비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기준을 하나 잡아볼까요? 자, 6에서 8m 정도의 아주 적당한 여밭층이 잘 형성된 곳에서 낚시를 하는데, 야, 나는 6에서 8m니까 약 065, 085. 그래서 나는 0.6호찌를 잡았어. 야, 어제도 이 수심대에서 이 채비로서 아주 낚시를 재밌게 했는데 바람, 파도, 릴지 낚시에서 힘든 바람, 맞바람보다도 오히려 옆바람이 힘이 들죠. 자, 옆에서 강하게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류가 찬찬 흘러가고 있는데, 조류의 방향이 그 반대로 바람이 아주 강하게, 생각보다 강하게 불어옵니다. 자, 어제 아주 낚시를 재밌게 했던 포인트에서 똑같은 채비로 들어갔지만 늘어나 있는, 던져져 있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원줄과 밖으로 나와 있는 찌가 계속 바람에 밀리면서 조류는 이렇게 가는데 찌는 오히려 바람에 밀려서 반대로 가버리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물속 그림을 한번 보면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채비의 그림이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지만 바람이 반대로 강하게 불고 있을 때는 이 조류 방향하고 상관없이 조류는 이렇게 가지만 바람에 찌는 이쪽 방향으로 바람 따라 밀려나게 되면서 수심 확보가 돼 있었던 약 6m권의 매듭을 줬다 하더라도 이 바늘은 이렇게 떠버려서 조류는 조류대로 밀고 바람은 찌를 밀어내면서 입질층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 바람이나 파도 등에 대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채비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6에서 8m권에서 낚시를 하더라도 한 칸 혹은 두 칸 정도 올려서 야, 오늘은 바람이 조금 있다. 조류하고 바람하고 분명히 원줄도 쭉 쳐주고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한두 단계 곧바로 채비를 올려주는 것이 반유동 채비에서 외부 환경에 따른 기본 채비가 되는 것이죠. 자, 수심에 따라서는 기준이 수심과 유사한 호수에 찌를 서는 게 기준이었다면, 자, 이 기준점에서 낚시를 하다가 바람, 파도 등에 의한 외부 환경이 힘들어질 때는 한 단계 혹은 두 단계씩 채비의 무게를 줘서 아까처럼 강하게 불어오던 바람, 조류와 반대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이겨나감으로써 새로운 채비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현장 상황, 아주 가장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조류 상황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우리가 낚시에서, 일지 낚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조류, 종조류 혹은 횡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조류는 말 그대로 낚시 자리에서 조류가 점점 먼 곳으로 천천히 흘러나가는 조류. 적당한 조류라면 정말 낚시하기가 편한 조류죠. 하지만 이 횡조류는 낚시를 하는 자리에서 좌우로 흐르는 조류를 횡조류라고 합니다. 자, 멀리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수심이 점차적으로 깊어질 것이야. 맞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밑밥을 사용하는 일지 낚시에서 종조류가 횡조류보다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또 마리수의 감성돔을 낚을 확률이 아주 높은 조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조류는 사실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를 공략하기 때문에 반유동과 전유동 채비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전유동 채비가 효과적이 되죠. 하지만 이 횡조류는 거의 좌우로 거의 같은 수심대를 공략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유동보다도 반유동에게 도움이 되는, 감성돔 낚시를 기준했을 때는 전유동보다 이 횡조류는 반유동이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횡조류와 종조류를 비교해 본다면 종조류는 아까 수심에 따른 기준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같은 수심대보다는 약간 가벼운 채비의 선택이 얕은 수심대부터 점점점 깊은 수심대로 나가기 때문에 반유동 채비에서는 수심대보다 기준이 됐던 기준점보다는 약간 가벼운 채비가 도움이 되고, 횡조류에서는 반대로 기준이 됐던 수심에서 수심과 비슷한 호수의 찌보다 약간 무겁다 싶을 정도로 한 단계 정도 높여주시는 것이 반유동 낚시에서의 채비 운용을 훨씬 도울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신다면 현장 상황에 따른 채비의 선택에서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확률 높은 채비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현장 상황에 따른 채비의 선택, 반유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수심, 낚시를 하게 되는 수심 파악을 했다면 채비의 선택 기준은 수심의 숫자와 비슷한 호수의 찌를 선택하는 것이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자, 이 기준에서 바람과 파도 등의 외부 영향이 강할 때는 그 기준점보다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위에 무거운 채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또 기본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조류의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흘러나가는 종조류에서는 기본, 이 기준보다도 약간 낮게 채비를 선택하신다고 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좌우로 흐르는 횡조류에서는 그 기준점보다도 약간 무겁게 선택하시는 것이 채비를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 풀어가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